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6일 밤 9시 4분입니다. 설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는 이승만 광장에 나가서 연설을 했고 오늘은 영화를 봤습니다. 미드웨이를 대한극장에서 봤습니다. 미드웨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의 전과 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1942년 6월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오늘 미드웨이 영화를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사실에 충실합니다. 극적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물론 자세히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 급강하 폭격기 편대 지휘관 베스트라는 장교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동시에 두 척의 일본 항공모함에 폭탄을 투하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록은 전무후무합니다. 항공모함을 부순다는 것은 대단한 공적인데 동시에 두 척의 항공모함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급강하 폭격기 편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 맥컬러스키 전대장, 비행 전대장이죠.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의 비행 전대장. 이 사람은 이 편대를 몰고 가다가 상대 일본 측 항공모함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돌아갈까 말까 하는 순간 발견을 합니다. 항공모함 4척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공격을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 떨어지는 걸 무릅쓰고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결국 항공모함 전단을 발견하고 급강하 폭격기 편대를 내리꽂아 가지고 마침 그때 일본 항공모함은 이 갑판 위에 전투기를 올려다 놓고 무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출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폭격을 해서 한 몇 분 안에 미드웨이 해전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맥컬러스키, 그 사람도 실존 인물입니다. 니미츠 태평양 사령관도 나오고 해서 더욱더 실감이 갔습니다. 더구나 이 영화는 한 2시간 동안 숨 막힐 정도로 스피디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가만 앉아 있는 장면이 없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오면은 머리가 아주 싹 정리가 되면서 일본 해군 그리고 미국 해군 양쪽에 대해서 상당한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서로 군인 정신으로 잘 싸우는 사람들, 특히 일본의 함장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상무정신을 가진 일본과 미국 해군의 대결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사령관은 야마모토 이시로쿠고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나구모란 사람이 사령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무사다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또 미국 이 비행 조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민주적 군대의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군국주의의 사무라이 정신과 민주주의 국가의 상무 정신, 기사도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둘 다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만약
우연을 만들고 해서 미국이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운이 따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암호 해독이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가 미드웨이를 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근방에 세 척의 미국 항공모함을 대기시켜 놓고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걸린 거죠.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는데 그 암호 해독 과정도 아주 이번 영화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양면 작전을 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저 미국과 싸운 것만 아는데 사실은 미국과 싸우고 있을 때 한 200만 정도의 병력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장개석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양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미국과 일본이, 섬나라 일본이 양면 전쟁을 하면서도 4년 정도 버텨냈다는 것은 대단한 국력의 조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지만은 일본을 무섭게 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중일전쟁 때 당해봤고 러시아는 러일전쟁 때 당해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본이 작심을 하고 군사국가로 바뀐다면은 단시간에 핵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맞먹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미드웨이호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많은데 왜 만들지 못할까? 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소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6.25 때 다부동강 전선을 끝까지 싸웠던 다부동 전선, 더구나 백선엽 당시 사단장이 지금도 백세로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남침당한 직후 한 3일 동안의 이승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덤덤하게 버티면서 결사항전을 하느냐. 6.25가 났을 때 그때는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1대3으로 기습을 당한 겁니다. 즉 한미동맹이 없는 우리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소련,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도움을 받은 김일성으로부터 더구나 탱크를 200대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기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습받으면 다 하루 만에 항복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기습받자마자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무기를 보내달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짝대기를 들고 나와서도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하면서 1대3으로 버텼습니다. 기습받은 한국군, 그리고 우리를 친 중국, 북한, 소련군을 상대로 1대3으로 버티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감동적인 또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무슨 날입니까? 올해는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올해가 4.19 60주년이 되는 해고 5.18 광주 사태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하면서 6.25 70주년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입으로부터,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국방부로부터 또는 보훈처로부터 올해가 김일성의 남침전쟁 70주년이니까 그날을 상기하면서 방공정신을 고양하는 국가적 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거죠? 안 들어보셨죠?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6.25 남침이야말로 김일성의 가장 부끄러운 점이고 민족 반역 범죄니까 이것을 기념하면은 김정은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2019년 작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씨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만 끝내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 건국 70년도 말살하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한 건국 100년도 기리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거죠. 가장 중요한 사건,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고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 발발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바로 반공자유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건국기념일 그리고 전쟁기념일을 지운 문재인 씨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자 역사 속에서 말살될 것입니다. 한국전은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전은 한때는 무승부로 끝났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이런 개념이 컸지만은 냉전이 끝나면서 역사를 냉전을 포함한 지난 70여 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6.25의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20세기에 3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 면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6.25입니다. 왜냐? 6.25가 바로 냉전 때 결국은 자유진영이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획을 끈 것이 6.25라고 봅니다. 6.25는 어떤 역사적 결과를 만들었느냐. 6.25, 즉 중공, 소련, 북한이 합세한 침략전쟁을 한반도에서 저지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첫째, 한국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자유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의 방파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한국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서독을 재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토를 군사동맹기구로 강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만이 살았습니다. 6.25가 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가지고 대만을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수호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포기했고 6.25가 나지 않았으면은 1950년 여름이나 가을은 중국이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대만을 먹었습니다. 대만은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합니다. 6.25 기간 중에 미국의 국방비가 4배가 늘어납니다. 즉 소련을 향해서 좋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체제 경쟁하자 해가지고 군사비를 늘리니까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미국을 따라오면서 군사비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결국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게 다 6.25 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세계가 안전해지고 결국은 1989년에서 91년 사이 공산진영이 무너지고 자유진영이 성공하는 출발점이 바로 6.25입니다. 위대한 전쟁입니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7년 유엔 총회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6.25가 내전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6.25가 남침전쟁이지 어떻게 내전입니까? 내전은 남북한이 똑같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까지 치고받았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구나 1950년 12월에 자기 부친이 미군 배를 타고 흥남에서 철수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6.25 70주년 기념을 뜻있는 기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재인 씨의 배은망덕이 더욱 화가 나고 더불어 설 연휴라는 게 뭡니까? 조상의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싫은 소리 했습니다. 정권이 6.25를 기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6.25를 기념합시다. 집집마다 기념하고 6.25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손자한테 아들한테 그 기억을 전해주는 캠페인을 벌립시다. 감사합니다.